그러면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메인 화면을 띄워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는 5가지 레이아웃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선 XY 레이아웃은 엑스빌더의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 탭에다가 그룹 컨트롤을 하나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XY 레이아웃으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게 돼요. 이 XY 레이아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앵커를 잘 잡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그룹이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프로퍼티즈 뷰에 보시면 레이아웃 탭이 있어요. 이 레이아웃 탭 보시면은 해당 그룹이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 당연히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들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레이아웃 탭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과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앵커가 잡혀 있다,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작성되어 있는 이 텍스트 20픽셀만큼 탑과 레프트에 고정이 되어서 컨트롤이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럼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영역들, 바텀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변적인 길이는 파란색 텍스트로 나오게 돼요. 바텀이랑 라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 파란색 텍스트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위드스랑 헤이트 각각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검정색 텍스트로 보여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드스는 100픽셀이고 헤이트는 30픽셀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른 컨트롤을 또 클릭을 했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또 레이아웃 탭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모든 체크박스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고 텍스트 값을 확인해 보시면은 탑과 그다음에 바텀이 84픽셀로 딱 정중앙에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가변적인 값이지만 레프트랑 라이트도 699픽셀로 정 가운데 컨트롤이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고정된 부분은 위드스랑 헤이트만 고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컨트롤의 정중앙, 그룹의 정중앙에 배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풀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바텀과 그다음에 라이트 고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컨트롤에서 레이아웃 탭에서 바텀이랑 라이트의 이 체크박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Y 레이아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컨트롤의 이 앵커, 내가 배치하고자 하는 영역의 이 고정, 체크박스, 앵커를 잘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쭉 보면은 앵커를 이용한 리사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좌우 또는 상하를 고정해서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되어 있는 해당 버튼을 앵커를 보시게 되면 탑이랑 레프트랑 라이트만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너비가, 위드스가 파란색 텍스트로 가변적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해당 화면을 리사이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화면을 작게 줄였을 때 이 앵커를 이용한 리사이징 여기에 있는 이 버튼에 지금 레프트랑 라이트랑 탑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너비가 가변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레프트랑 라이트 20픽셀만 떨어진 상태에서 리사이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하 중간 배치는 제가 아까 전에 이 모든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컨트롤을 이 그룹의 정중앙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상하 중간 배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좌우 가운데 배치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이 앵커를 풀어주시면은 당연히 정 가운데에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앵커를 잘 잡아주면은 이제 XY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룹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해당 CLX 파일, xylayout.clx 파일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실습에 작성되어 있는 멘트 그대로 해당 그룹에다가 버튼 2개를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튼 두 개를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빠른 팔레트 창 사용해서 버튼 두 개 배치하도록 할게요. 두 개 배치할 때는 Shift 키 누르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냥 하나 배치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배치하셔도 돼요. 저는 Shift 키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버튼 컨트롤을 배치를 했고 먼저 첫 번째 버튼 1, 버튼의 텍스트 값을 저는 버튼 1로 바꾸고 작업을 할게요. 두 번째 버튼은 버튼 2라고 작성을 하고 이 첫 번째 버튼 1은 탑에서부터 20, 바텀에서 20, 레프트 20의 앵커를 설정을 하고 크기를 200픽셀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탑이랑 레프트는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었고 바텀만 잡아주면 되겠죠. 탑 20, 레프트 20, 그다음에 라이트 20, 아니 바텀 20 해서 잡아줬고 크기 여기에서 말하는 크기는 이 위드스가 되겠죠. 헤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이랑 바텀의 앵커를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헤이트는 가변적인 값으로 변경이 되게 돼요. 높이는 가변적이니까 여기서 고정할 만한 거는 위드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드스 200픽셀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 20, 라이트에서 20, 바텀에서 20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프트는 풀어줘야겠죠? 탑에서 20, 여기서 탭키 누르면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안에서 탭 이동, 탭 눌러가지고 탭 이동 하셔가지고 숫자값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픽셀 단위가 붙게 돼요. 이때 이렇게 20픽셀로 고정을 하고 레프트도 240으로 고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못 봤네요. 240도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로의 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가로는 당연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헤이트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겠죠. 모든 지금 앵커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드스랑 헤이트는 이 그룹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가변적으로 변경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튼 두 개를 배치했고 제가 열어놨던 xy layer.clx 파일을 새로 고침해서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버튼 1과 버튼 2, 지금 버튼 2의 이 위드스, 가변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기본 레이아웃인 XY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반응형 XY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반응형 XY 레이아웃은 똑같이 XY 레이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를 잡아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반응형이라는 말이 붙었죠. 반응형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스크린 사이즈라 하면은 이제 뭐 디폴트 크기라던가 태블릿의 크기라던가 모바일 크기 이 각각의 스크린 크기마다 컨트롤을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이 반응형 XY 레이아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디바이스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아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XY 레이아웃이니까 당연히 탑과 라이트랑 바텀과 레프트에 대한 앵커를 잘 잡아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특정 스크린 사이즈에서 컨트롤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반응형 XY 레이아웃 CLX 파일을 오픈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해당 화면을 미리 보기로 열어서 똑같이 반응형이라 하면은 스크린 크기 변경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 예시에 보시게 되면 현재 스크린 크기는 디폴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브라우저 크기를 줄여볼게요. 줄였을 때 또 예시에 보시면은 현재 스크린 크기는 태블릿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현재 태블릿 크기만큼 너비를 줄였고 그리고 버튼 보시면은 버튼 아까 두 개였는데 하나 더 생긴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버튼 숨기거나 보이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작게 줄여볼게요. 그러면 예시에 또 보시면은 현재 스크린 크기는 모바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버튼이 상하,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가운데 있던 버튼이 숨김 처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컨트롤 배치 다르게 할 수 있는 레이아웃 형태가 반응형 XY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디폴트 크기라서 이렇게 버튼 3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크기 변경하는 스크린 크기 변경하는 방법은 CLX 파일 상단에 보시면은 이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디폴트 크기, 태블릿 크기, 모바일 크기 있죠. 만약에 다른 스크린 크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크린 구성에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 크기는 당연히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지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이 스크린 구성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 CLX 파일 초창기에 이제 만들 때 스크린 크기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만약에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크기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또 디자인 시점에만 너비 설정 덮어쓰기 또는 높이 설정 덮어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 크기로 작업은 하지만 뭐 너비가 너무 크다거나 배치돼야 되는 컨트롤들의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높이도 컨트롤 배치돼야 되는 컨트롤들이 되게 많이 있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디자인 시점에서만 해당 너비나 높이를 지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 크기에서 만약에 1600에 768로 컨트롤 배치할 때 컨트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들보다 더 커야지만 이 디자인 시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900에 높이는 1000으로 해서 모든 컨트롤도 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인 시점에서만 너비 또는 높이 설정 덮어쓰기를 이 값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디폴트 크기로 컨트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제가 태블릿 크기로 선택을 바꿔보면은 이 디자인 탭의 너비도 지금 800으로 변경되고 높이도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룹에 보시면은 지금 버튼에 이 앵커들도 달라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해당 그룹은 반응형 XY 레이아웃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컨트롤들, 이것들의 배치를 다르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바일 크기로 또 변경했을 때 마찬가지로 버튼에 앵커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 스크린 크기에서 컨트롤을 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가운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레이아웃 탭에 보시게 되면은 히든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값이 true면 특정 스크린 크기에서만 컨트롤을 숨깁니다 라고 되어 있죠. 현재 모바일 크기에서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해당 버튼에 히든 속성이 true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리사이징 했을 때 모바일 크기에서 이 가운데 버튼이 보이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디폴트 크기에서도 가운데 있던 이 버튼 컨트롤이 보이지 않았죠. 해당 버튼 컨트롤의 히든이 true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크기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응형 XY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작성되어 있는 멘트 그대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하나 일단 배치를 하고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하고 디폴트 스크린 크기일 때만 보여지지 않게 설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디폴트니까 이 디폴트일 때 해당 버튼 컨트롤의 히든 속성을 tru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태블릿일 때는 당연히 true로 하면 안 되겠죠. true가 아니라 false로 변경하고 모바일일 때도 마찬가지로 false로 약간 티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바일일 때랑 그다음에 태블릿일 때 약간 버튼 컨트롤에 뭐 with나 height를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미리 보기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디폴트일 때는 버튼 컨트롤에 배치된 게 보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태블릿 크기일 때는 버튼 컨트롤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모바일일 때도 제가 변경한 배치대로 변경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 크기 다르게 지정을 해서 컨트롤에 숨김 처리를 한다거나 배치를 바꾸거나 하는 게 반응형 XY 레이아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인 폼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이제 폼 레이아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측 하단의 레이아웃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빠른 레이아웃 팝업 창에서 레이아웃 속성 변경 또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픽셀과 프랙션 이 더블 클릭해서 단위로는 픽셀과 프랙션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구획을 더블 클릭해서 구획 변경 팝업 창에서 뭐 픽셀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랙션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자유롭게 두 가지 단위를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획을 숨기거나 표시하는 경우 히든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사용을 해서 숨김 처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구획 단위에 따라서 자동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최소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말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스튜디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폼 레이아웃은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형태 또는 뭐 테이블 형태, 쉽게 말해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현재 이 그룹이 폼 레이아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폼 레이아웃에 단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랙션 단위가 있고 그다음 픽셀 단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픽셀은 아시는 것처럼 고정된 값을 나타낼 때 픽셀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딱 25픽셀 또는 뭐 30픽셀로 행과 열을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픽셀을 쓰시면 되고, 고정되지 않은 그냥 상대적인 비율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랙션 단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는 지금 보면은 5개의 행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행은 25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을 이 프랙션 단위가 가져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열을 보시게 되면 너비는 뭐 고정일 수도 있고 고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정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만 140픽셀로 열의 너비가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이 그룹의 너비를 기준으로 1대 1대 1 비율로 나머지 영역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랙션 단위는 상대적인 값이라서 딱 너비나 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픽셀과 프랙션, 이 영역을 구획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획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폼 레이아웃 구획 변경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쉽게 픽셀과 프랙션 단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픽셀 단위를 사용할 때는 지금 최소 길이라고 해서 자동 크기 사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 크기 사용을 체크를 하시고 일단 최소 길이 연동은 풀어줄게요. 체크를. 이 자동 크기 사용을 체크를 하고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25픽셀이라고 작성되어 있던 이 영역이 부등호 표시가 나타나면서 0픽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해당 행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값이 뭐 140픽셀, 열, 이 첫 번째 열이니까 이 항목이라고 하는 값에 막 텍스트가 엄청 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엄청 길다라고 했을 때 딱 25픽셀로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밸류의 값이 너무 크지만 되게 길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잘려서 보여지게 되겠죠? 고정된 값이라면. 근데 지금 저는 자동 크기 사용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돼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행의 높이가 원래는 25픽셀로 고정이 돼야 되지만 제가 자동 크기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웃풋 컨트롤의 밸류만큼 높이가 늘어나서 자동으로 늘어나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텍스트 값, 밸류 값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기능이 이 픽셀에 있는 자동 크기 사용을 체크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최소 길이 연동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또 구획의 값이 변경이 됐죠. 25픽셀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지금은 25픽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변경됐어요. 이 뜻은 말 그대로 무조건 이 안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25픽셀은 무조건 그리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최소 길이가 뭐 5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최소 길이 연동을 풀고 값에다가 50을 입력했죠. 그랬더니 물론 보여지는 행의 높이는 25지만 여기 부등호에 표시되는 구획에 표시되는 값은 50픽셀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디자인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런타임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 아웃풋 컨트롤의 밸류 값이 좀 크니까 다시 항목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바꿔줄게요. 바꾸고 제가 세로 고침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첫 번째 행의 높이가 50픽셀로 고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이 안에 있는 이 아웃풋 컨트롤 밸류가 굉장히 길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동 크기 체크했으니까 그 아웃풋 컨트롤의 밸류 값만큼 높이가 늘어났을 거고, 지금은 아웃풋 컨트롤 밸류가 짧기 때문에 최소 50픽셀을 그려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시점과 런타임 시점에 해당 행의 높이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뭐 열의 너비를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이 표시 그대로 값을 지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번에는 프랙션 단위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프랙션일 때는 픽셀과 다르게 최소 길이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픽셀이 다 자동이 이렇게 자동 크기가 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 밸류 값 굉장히 크면은 1프랙션 영역은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역이 없을 때 높이가 고정이면은 헤이트가 고정이면은 당연히 1프랙션은 남은 영역이 없으면 상대적인 비율이 없으면은 그려지지 않겠죠. 최소 길이를 그래서 100픽셀, 최소 100픽셀은 무조건 그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값을 입력하시고 OK 버튼 클릭했을 때 일단 구획이 변경돼요. 이렇게 1프랙션이 100픽셀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이렇게 멘트가 변경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세로 고침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최소 100픽셀은 그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높이가 변경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과 프랙션 사용하실 때 자동 크기 또는 최소 길이 지정하셔가지고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는 일은 없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행 추가나 너비 열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구획에서 우클릭하셔서 행 추가 또는 열에서 열에 있는 여기 구획에서 우클릭하셔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폼 레이아웃에 이렇게 컨트롤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행에 제가 지금 인풋 박스 컨트롤을 선택을 했는데 인풋 박스 컨트롤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열병합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병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배치가 되어 있던 컨트롤 알아서 사라지니까 굳이 지우지 않고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행병합 또는 열병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행병합 또는 열병합 했을 때 레이아웃 탭에 보시게 되면 가로 배치와 세로 배치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가득 차게, 필로 가득 차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가로 배치, 뭐 100픽셀로 좌측에 배치를 할 건지, 가운데 배치할 건지, 라이트에 배치할 건지 각각 지정을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세로 배치도 마찬가지로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폼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리면 해당 그룹을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탭에 속성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반응형 XY 레이아웃과 XY 레이아웃일 때보다는 훨씬 많은 속성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마진, 이 간격, 컨트롤, 이 그룹 컨트롤과 바깥에 있는 요 마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마진을 탑 마진, 뭐 라이트 마진, 바텀, 레프트 각각 다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컬럼 쉐이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음영이 적용될 컬럼의 스타일 클래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뭐 5번째 또는 3번째에 있는 이 구획의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최소 길이 요 밑에 음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없음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5번째 열에 이 백그라운드 색상이 없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레이아웃 표준색을 선택하면은 음영의 색상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색상, 그리고 사용자 지정 색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상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가 음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 음영에다가 클래스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클래스명 작성해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우 쉐이드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행에 있는 음영이 되겠죠. 음영을 주고 싶을 때 음영 클래스를 따로 지정을 해서 줘야 될 때 클래스명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호리젠탈 스페이싱과 버티컬 스페이싱은 컨트롤과 컨트롤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간격과 그다음에 세로 간격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호리젠탈 세퍼레이터 클래스, 버티컬 세퍼레이터 클래스, 이것들은 가로와 세로의 구분선 있죠? 구분선에 대한 클래스명 작성하고 싶을 때 클래스 각각 작성하셔서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작성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이 호리젠탈 세퍼레이터 타입을 커스텀으로 변경하고 이 호리젠탈 세퍼레이터 컬러를 좀 티가 나게 제가 빨간색으로 레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위드스는 1이 있으니까 지금 이미 1픽셀로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 가로에 있는 구분선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으로도 각각 구분선 스타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버티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해당 클래스, 이 클래스는 지금 CL폼 그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클래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에서 구분선,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거를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그 색상을 사용을 해서 구분선을 나타내겠다 라고 해서 바이 클래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저 리사이징 모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의 크기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 구분선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유저 리사이징 모드의 값을 제가 스탠다드로 변경을 하고 다시 폼 레이아웃 화면을 오픈을 해서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은 이 구분선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드래그 하시면은 높이나 또는 너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리사이징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유저 리사이징 모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크롤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크롤 러브를 fals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구분선이라던가 음영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아웃 탭에서 지정을 하는구나, 또는 클래스를 각각 지정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클래스명을 작성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컨트롤 배치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폴스펜, 노스펜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로 배치도 변경할 수 있고 세로 배치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이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항목, 이 아웃풋 컨트롤을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맨 밑에 이그노어 레이아웃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레이아웃에서 정의한 컨트롤 간격을 무시할지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른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아웃풋 컨트롤은 지금 호리젠탈 스페이싱과 버티컬 스페이싱이 다 잘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해당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아웃풋 컨트롤만 스페이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아예 이 컨트롤이 가득 차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이 스페이싱을 무시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시를 하실 거면은 true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득 차게 배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ignore layout spacing을 true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위에 있는 이 폼 레이아웃과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여기 있는 그룹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현재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니까 폼으로 변환부터 해야겠죠. 변환하는 거 설명드리면은 해당 그룹에서 우클릭하셔서 레이아웃에서 폼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위에처럼 만들려면은 몇 행 몇 열을 생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폼 레이아웃 실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당 그룹이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레이아웃을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해야겠죠.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아웃 항목에서 폼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몇 행 몇 열로 폼 레이아웃을 생성할 건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6열, 그다음에 3개의 행을 만들고
여백은 5픽셀, 그다음에 간격은 11픽셀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백이 이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격이 스페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분선 및 음영 관련 속성들을 자동 지정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열에 백그라운드, 음영을 자동으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선도 자동으로 표시되게끔 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OK 버튼을 클릭해서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다섯 번째 열에 아웃풋 컨트롤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아웃풋 컨트롤을 한 번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배치하는 방법. 물론 그냥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우스를 구획 영역에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구획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모든 행에 전체적으로 아웃풋 컨트롤이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 컨트롤이 모든 행에 자동으로 배치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행이 컨트롤 똑같이 배치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랑 다섯 번째에다가도 추가를 할 거라서 이번에는 Shift 키 눌러서 한 번에 배치할게요. Shift 키를 누르셔서 세 번째랑 다섯 번째 이 열을 클릭해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배치가 끝났으면은 ESC 키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아웃풋 컨트롤 쭉 다 배치했고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에다가는 이렇게 데이트 인풋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지금 가로 배치가 레프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 12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해당 요 데이트 인풋 컨트롤 클릭하시고 가로 배치 레프트에 120픽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열과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콤보박스라고 하는 컨트롤. 또 한 번에 배치할 때는 이 첫 번째 행에다가 구획에다가 마우스 올려주시면은 비어 있는 영역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컨트롤이. 그래서 첫 번째 행 이 구획을 클릭해서 한 번에 콤보박스 컨트롤을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의 또 두 번째 열을 보시면은 지금 그룹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콤보박스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요 한 열, 한 행에는 하나의 컨트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를 한 열, 한 행에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룹을 안에다가 넣어서 또 폼을 배치해가지고 두 개의 컨트롤 한 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 똑같이 배치를 하고 그럼 처음엔 당연히 XY 레이아웃이겠죠? 기본 레이아웃이니까. 그러면 또 얘를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주고 두 개의 열과 하나의 행, 여백은 없고 간격은 전 5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구분선은 주지 않을 거니까 해당 체크도 풀어주도록 할게요. OK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2열 1행, 이 품 레이아웃이 생성된 거 보실 수 있고 첫 번째 열은 140픽셀로 되어 있어요. 전 더블 클릭해서 1 프랙션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콤보 박스 두 개 배치하기 위해서 그룹 컨트롤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했죠. 똑같이 또 여기다가 콤보 박스 넣겠다라고 했을 때 콤보 박스 컨트롤 클릭하시고 이 첫 번째 행 구획을 클릭해서 한 번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룹 안에 그룹 넣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컨트롤 여러 개 또는 뭐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인풋 박스 컨트롤 배치해서 폴스펜을 주도록 할게요. 쭉 드래그 하시면은 폴스펜 3으로 지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행에다가는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 배치해서 똑같이 또 폴스펜을 이렇게 5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폼 레이아웃과 똑같은 형태의 폼 레이아웃을 생성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위에는 지금 저장 버튼까지 있기는 한데 저는 여기 설명에다가 그냥 3행까지만 작성을 했으니까 그냥 저는 이 저장 버튼 생성 안 하고 3개의 열만 생성했다, 3개의 행만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장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배치
48픽셀 요것만 밑에다가 행 추가해서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버티컬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버티컬 레이아웃도 설명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을 세로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들을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은 컨트롤 배치할 때 세로로만 배치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 형태가 버티컬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을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컨트롤 동적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세로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로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펜드 시킬 때 편리하게 컨트롤을 배치할 수 있어서 모바일 화면, 모바일은 대부분 이렇게 스크롤 생겨가지고 세로로 컨트롤들을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티컬 레이아웃은 자동 크기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또 하나의 행에 여러 컨트롤을 배치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룹을 하나 배치를 해서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컨트롤을 한 행에 여러 개의 컨트롤을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정렬할 때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속성값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버티컬 레이아웃도 CLX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버티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때 레이아웃 탭에 보시게 되면은 버티컬 레이아웃도 당연히 마진을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진값 작성할 수 있고 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한 행의 컨트롤을 배치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필로 가득 차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해당 이 그룹 컨트롤 안에 있는 버튼 컨트롤 클릭했을 때 너비가 100픽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차게 마진을 제외한 이 그룹에 가득 차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레이아웃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리딩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좌측에 컨트롤이 배치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는 너비랑 높이가 100픽셀에 25픽셀로 지정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센터로 변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컨트롤들이 중앙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트레일링으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모든 컨트롤들이 우측에 붙어서 정렬이 되게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을 추가할 때 세로로 배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제가 다른 인풋 박스 컨트롤을 배치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실선이 나타나면서 컨트롤 이렇게 배치하고자 하는 영역에 실선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의 좌우에는 절대 추가를 할 수가 없고 컨트롤 위아래만 이렇게 컨트롤을 배치할 수 있는 게 버티컬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티컬 레이아웃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진 설명드렸고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을 선택을 하고 디스트리뷰션 밑에 보시면 스페이싱 있죠? 각 컨트롤 사이의 간격이라고 해서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5로 지정을 하면은 5픽셀 떨어져 있는 거고 10으로 지정을 하면은 10픽셀 떨어져 있는 거겠죠. 디스트리뷰션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쭉 또 밑으로 내렸을 때 컨트롤의 레이아웃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배치되어 있는 컨트롤을 클릭을 하고 이 레이아웃 탭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오토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동 크기 지정하는 것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크기 지정하실 때에는 만약에 뭐 높이를 자동 크기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동 요 위드스에 있는 헤이트에 있는 자동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은 오토 사이즈가 헤이트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위드스도 변경하면은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보스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 사이즈가 이제 자동 크기 지정하는 속성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크기는 아까 폼 레이아웃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컨트롤 안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 때, 이 위드스나 헤이트보다 클 때 자동으로 밸류 값만큼 너비를 늘린다거나 높이를 늘려주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민 위드스랑 민 헤이트는 최소 높이 또는 최소 너비 지정하실 때
여기다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컨트롤 레이아웃 속성 쪽 보시게 되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컨트롤들은 오토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고 우측은 모두 다 오토 사이즈가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하고 보면은 첫 번째 라디오 버튼 오토 사이즈 헤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버튼도 헤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웃풋도 헤이트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버튼은 오토 사이즈 헤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민 헤이트가 지정이 되어 있죠. 민 헤이트 최소 길이 최소 높이를 30으로 지정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있던 이 버튼과 두 번째 마지막에 있는 버튼의 높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최소 30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과 우측 각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 사이즈의 기능을 확인하는 예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버티컬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실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 탭으로 가서 해당 그룹을 보시면은 현재 버티컬 레이아웃으로 지정이 잘 되어 있죠. 그룹의 디스트리뷰션 속성을 센터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값이 1로 되어 있으니까 센터로 선택을 하고 버튼을 배치하고 해당 버튼은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리사이징 되도록 가로의 너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버튼을 배치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52픽셀에 30픽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리사이징 되도록 하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퍼센트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브라우저에 따라서 퍼센트에 대한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실제 런타임에서 그려지는 크기가 디자인 편집기상에서 보여지는 크기와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때 이 말은 퍼센트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크기를 지정을 할 때 퍼센트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 탭에서 만약에 100%라고 작성을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룹에 끝에서부터 끝까지 컨트롤의 너비를 지정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크기, 여기 지금 149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실제 런타임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너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100%라고 했을 때 이 마진을 뺀 나머지 영역을 가득 차게 그려지게 하고 싶을 때 뭐 퍼센트 단위 사용해가지고 100% 또는 뭐 50% 이런 식으로 퍼센트 단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비를 가득 차게 가로 너비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100%이 퍼센트 단위 사용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버튼을 배치를 하고 해당 버튼은 높이에 대해서 자동 크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오토 사이즈 헤이트만 지정을 해주고 또 다른 버튼을 배치를 해서 이번에는 높이에 대해서 자동 크기를 지정을 하되 디자인 편집기 상에서는 30픽셀로 보여지고 실제 런타임에서는 60픽셀로 보여지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런타임 시점에서 60픽셀로 보이게 했으니까 민 헤이트 값을 60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 상에서는 디자인 편집기 상에서는 30픽셀로 보여지지만 실제 런타임 상에서 세로 고침해서 보여드리면 해당 높이가 60픽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민 헤이트를 6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작성되어 있는 멘트는 한 행에 여러 개의 컨트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룹을 배치를 하고 그룹을 배치를 해서 이 안에다가 컨트롤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를 좀 조정을 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룹 배치했을 때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겠죠? 저는 그냥 바꾸지 않고 여기에서 버튼을 안에다가 Shift 키 눌러서 2개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 행에 원래 한 행에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트롤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룹 안에 그룹을 넣었고 이 그룹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당연히 한 행에 여러 개 컨트롤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컬 레이아웃은 한 행에 이렇게 가득 차게 배치할 수도 있고 오토 사이즈 지정할 수 있고 또 그룹 넣어가지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 배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플로우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로우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단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플로우 레이아웃은 버티컬 레이아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컨트롤을 차례대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차례대로는 뭐 버티컬도 어떻게 보면 차례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배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배치가 되는 게 플로우 레이아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들을 동적으로 배치해도 차례대로 배치가 되고 그룹이 꽉 찰 경우에는 다음 행으로 자동 줄바꿈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브라우저 리사이징 했을 때 그려질 영역이 없으면 다음 행으로 자동으로 컴포넌트가 내려서 그려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줄바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lineNav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false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동 크기를 지원하는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플로우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CLX 파일을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우선 플로우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들 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버티컬 레이아웃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만 정렬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플로우 레이아웃은 호리젠탈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 두 가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호리젠탈 얼라인이 라이트로 되어 있으면은 해당 그룹에서 우측에 컨트롤들이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컬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한 행의 컨트롤이 배치가 될 때 이 가장 높이가 높은 컨트롤 기준으로 탑에 배치가 될 건지 미들에 배치가 될 건지 바텀에 배치가 될 건지가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버티컬 얼라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 가장 높이가 높은 컨트롤 기준으로 배치가 달라지는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컨트롤의 위아래에는 절대 추가가 되지 않고 컨트롤 좌우에만 이렇게 빨간색 실선이 나타나면서 어디에 추가할 건지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버티컬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컨트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었고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의 좌우,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차곡차곡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 형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플로우 레이아웃도 간단하게 속성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리젠탈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맥스 컨텐트 위드스랑 맥스 컨텐트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아웃 내 컨텐트 영역의 최대 너비 또는 최대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은 그냥 최대 늘어나는 이 맥스 값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오토 사이즈라고 하는 이 값이 자동일 때만 지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호리젠탈 스페이싱과 버티컬 스페이싱, 여백을 각각 가로 여백과 그다음에 세로 여백 지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라인랩이라고 하는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플로우 레이아웃 화면을 제가 미리 보기로 오픈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 이 영역들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컨트롤들 보시게 되면 지금 쭉쭉쭉쭉 제가 리사이징 했을 때 컴포넌트들이 쭉 줄바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그룹들이 플로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행이 줄바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자동 줄바꿈 자체를 모든 컴포넌트의 자동 줄바꿈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false 값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각각의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로우 레이아웃에 있는 스크롤러블이라고 하는 이 속성값, 당연히 스크롤러블을 false로 하면은 스크롤을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이제 스크롤러블, 특수하게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러블이 true면은 이 간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 여백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그룹과 두 번째에 있는 그룹의 차이가 스크롤러블 속성값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에 있는 그룹이 스크롤러블 true일 때고 두 번째에 있는 그룹은 스크롤러블이 false일 때 추가 여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에 가득 차게 첫 번째 이렇게 가득 차게 버튼 컨트롤을 배치하겠다. 컴포넌트를 배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스크롤러블의 값을 false로 지정을 하셔야지만 여백 없이 그룹에 가득 차게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스크롤 러블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tru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 아래, 좌우에 여백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컨트롤 배치는 설명드렸고, 또 컨트롤의 레이아웃 속성, 오토 사이즈는 아까 버티컬 레이아웃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동 크기 사용하는 속성이고, 민 위드스랑 민 헤이트도 마찬가지로 최소 너비 또는 최소 높이를 지정하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또 플로우 레이아웃에만 있는 속성은 allow new line이라고 해가지고 줄바꿈 허용 여부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아까 라인랩도 줄바꿈 허용 여부였는데 이 컨트롤에 있는 줄바꿈 허용 여부, 딱 하나의 컨트롤만 줄바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 값을 false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좌측에 있는 그룹은 allow new line이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allow new line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리사이징을 했을 때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이 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리사이징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딱 차이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세 개의 버튼이 지금 그려질 영역이 없어서 두 개의 버튼은 밑에 그려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allow new line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버튼이 세 개가 같이 줄바꿈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 세 개의 버튼, 끝에서부터 세 개의 버튼의 첫 번째 버튼에 allow new line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은 절대 줄바꿈이 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있는 컨트롤과 같이 줄바꿈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가 하나의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랑 앞에 게 지금 같이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allow line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지정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줄바꿈이 따로따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로우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로우 레이아웃 실습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리젠탈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right로 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left가 아니라 right로 선택을 해주시고 버튼 3개를 배치할게요. 이번에도 Shift 키 눌러서 버튼 3개 배치하고 각 버튼의 오토 사이즈 속성을 하나는 논으로, 하나는 위드스로, 하나는 보스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논으로 하고, 하나는 위드스만 하고, 하나는 헤이트만 할게요. 다음에 추가 여백을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 스크롤러블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false로 지정을 해야지만 이 호리젠탈 스페이싱과 버티컬 스페이싱이 이 바깥에 마진으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로 실습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버튼은 논이니까 딱 배치가 되어 있는 위드스 헤이트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위드스로 제가 오토 사이즈 했으니까 이 버튼의 텍스트 크기만큼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헤이트만 했으니까 버튼의 이 텍스트 크기만큼, 헤이트만큼 작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스크롤러블 홀수로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바깥의 영역에 마진이 생기지 않는 것, 여백이 생기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